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 하려고 하냐면요, 바로 물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물감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죠? 반면에 작가들은 거의 물감을 굉장히 잘 활용하시고 좋아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또 미술 하시는 이런 분들이 물감을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항상 하시는 말이, 저는 물감을 잘 못 써요.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서 생겼나? 그 원인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물감, 그러니까 팔레트, 또 붓 이런 거 준비하라고 했대요. 다음 주까지 준비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 늦게 들어왔더니 아들은 자고 있고 엄마가 저에게 이렇게 물감을 짜야 한다고 저에게 물감을 주더라고요. 팔레트에 짜야 된다고 바로 이런 물감을 주었습니다. 이게 요 안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 아마 초등학교 때 흔히 썼던 뭐 그런 물감들 보면은 재질이 이렇게 약간 플라스틱이나 고무 같은 이런 케이스로 된 이런 물감들 있잖아요. 이런 거 많이 짜서 썼잖아요. 이게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근데 이건 제가 봤을 때 물감이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물감 폐기물? 이 제품을 제가 욕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물감을 부담스러워하고 못 쓰는 이유가 너무 안 좋은 물감을 써서 그런 거예요. 좋은 거를 써봐야 물감의 특성이나 성질, 또 색상의 아름다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알 수 있는데 너무 안 좋은 걸 쓰니까 이게 전혀 그런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죠. 이 아름다운 이 색채, 향연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색깔이 주는 그 감동, 이런 걸 못 느껴본 거예요. 그리고 부담만 됐다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저희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브랜드, 근데 이거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가의 물감이고 많이 써가지고 지금 별로 물감이 많이 안 들어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물감이나 프랑스 거, 독일 거, 이런 나라에 좀 많이 알려진 브랜드의 물감을 많이 사용합니다. 항상 이제 좋은 물감 회사들의 특징은 그 색이 언제나 변함없이 계속 꾸준히 나온다. 10년 전에 나온 그 노란색과 앞으로 10년 후에 나올 그 노란색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물감을 좀 사용하시기는 어렵고, 이게 한 박스에 한 9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쓸만한 물감이 준전문가용이라고 해야 할까? 네, 이런 물감들이 나와요. HCC도 있고 또 솔거라는 물감도 있는데, 요즘은 이 물감들이 화방을 넘어서서 이마트라든가 뭐 코스트코 같은 이런 마트에서도 이제 팔기 시작했어요. 저렴한 가격에 말이죠. 그래서 요즘은 마트에만 가도 이렇게 좋은 물감을 구했습니다. 상태가 상당히 안 좋죠? 이거 보세요. 물감이 이게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을 줄 모르고 열었어요. 좀 이렇게 좋은 색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일본이나 이런 일본 같은 데서 만든 좀 좋은 브랜드의 좋은 물감을 사용하고, 또 일반적인 색들 있죠. 이게 색을 쓰다 보면 내가 되게 막 이렇게 매력을 느끼는 색이 있고 좀 일반적인 색들이 있어요. 그런 색들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이런 물감들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물감들도 요즘 많이 좋아져 가지고 잘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저 물감과의 이제 외국 브랜드와의 차이는, 이게 5년 전에 나온 것과 지금 나온 것, 그리고 앞으로 5년 후에 나온 물감이 뭔가가 좀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일정하지 않아요. 기술이라는 건 항상 이게 어쨌든 이렇게 나오고 저쨌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일정해야 되잖아요. 특히 색은 아주 이게 고르게 100년이 지나든 그 회사가 200년이 지나든 그 색깔이 나와야 그걸 내가 갖다 썼을 때 활용하기가 좋은데 약간 변화무쌍한 경향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좀 기름져요. 우리나라의 준 전문가용 물감을 써보면 수채화 물감인데 기름이 둥둥 뜨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 물감이 당연히 아까 보여드렸던 요런 진짜 저가용 학교 불량식품 파는 문방구에서 팔 법한 이런 거, 다이소라든지 이런 저가용보다는 100만 배 좋습니다. 100만 배. 또 이런 브랜드보다는 요런 또 외국에서 나오는 유명 물감 회사의 물감들은 제가 봤을 때 100만 배 좋아요. 100만 배. 너무 과장했나 모르겠네. 너무 과장하면 안 되는데. 이거 초등학교, 중학교 아니면은 미술 입문자, 또 취미로 미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준 전문가급의 요 정도 물감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저런 물감 중에서 좀 비싼 물감 중에서는 특별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색들 있죠. 이게 사람마다 진짜 자기가 이렇게 보면 끌리고 굉장히 막 그런 많이 쓰는 색들이 있어요. 본인의 그런 기호색들은 좀 더 좋은 브랜드를 따로 별매로 구매를 해가지고 이런 세트에다 이렇게 좀 끼워 넣어가지고 이렇게 물감을 그냥 요걸 짜서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이게 미술학원 다니는 친구도 잘 보셨겠지만 요런 팔레트에
각 칸에다가 물감을 짜주는 거 이렇게 듬뿍듬뿍. 예, 더럽죠. 아주 더러워요. 제가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팔레트가 깨끗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리다 보면 이게 팔레트가 깨끗할 수가 없고요. 가끔 뭐 물로 여기에 물감 섞는 부분,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좀 이렇게 씻어주거나 물티슈로 좀 닦아주기는 하는데 이게 깨끗하게 맨날 정리한 친구들이 있어요. 막 깨끗하게 막 깔끔하게 평생 물감 못 씁니다. 그런 성격으로는 결벽증이에요. 결벽증 가진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만지면 묻고 이런 물감을 어떻게 사용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당히 이렇게 팔레트가 지저분한 것도 이거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깔끔하게 관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물감이 이렇게 뚜껑을 닫아서 가방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줄줄 흘러가지고 책가방에 난리가 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비닐봉지라든지 물이 새지 않는 곳에다 넣고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펼쳐가지고 요런 데 있잖아요. 물감 섞는 부분. 요런 데만 살짝 이렇게 좀 닦아준 후에 뭐 하루라도 이렇게 좀 어디다가 건조를 시켜서 이렇게 뚜껑을 덮어 놓으시면 돼요. 그냥 갖다 놓으면 이 안에서 거짓말 안 하고 곰팡이 핍니다. 물감의 재료들이 대부분 이렇게 밝은색 쪽 있죠. 밝은색 쪽은 식물성 물감이 많고 이렇게 좀 어두운 색들 있죠. 어두운 색들은 이제 금속성 재료로 된 물감이 많은데 이렇게 어두운 색들은 잘 안 썩어요. 금속성이잖아요. 근데 여기 식물성들은 조건 이게 좀 습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뚜껑 닫혀 있고 안에서 하얗게 곰팡이가 피어요.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아세요? 물감 썩은 냄새가 똥 구린내보다도 더 심합니다. 자, 이렇게 팔레트와 물감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 이 붓에 대해 얘기해 드릴게요. 붓을 사실 때 좋은 거 사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데 이런 큰 붓들은 사실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종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저가형이나 아니면 그냥 뭐 일반적인 브랜드, 뭐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뭐 화옹이나 뭐 루벤스 같은 거 이런 데는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그런 회사의 것을 사용하시면 아주 좋아요. 그리고 가급적 둥근 붓을 사용하시는 게 좋죠. 뭐 때에 따라 납작붓도 쓰지만 주로 납작붓은 디자인을 할 때 포스터 그릴 때 이럴 때 많이 쓰고 둥근 붓으로 수채화나 또 일러스트 색칠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자, 사이즈가 점점 작아져요. 이것도 화옹이라는 회사 제품인데 나름 화옹이 쓸만해요. 근데 아마 이게 재료에 그동안 관심을 안 가지셨던 분들은 화옹만 써봐도 진짜 완전 신세계일 거예요. 와, 붓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탄력 있지? 와, 이게 붓끝이 그냥 물만 묻혀도 끝이 모아져. 이렇게 그동안 쓰셨던 그 싸구려 붓들은 붓끝이 안 모여요. 그걸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붓의 생명은 붓끝이 모아지는 데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작은 붓들을 세필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초등학생이나 일러스트 작가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세필이에요. 근데 이게 세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붓털이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붓털이. 그쵸? 붓털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고가 붓을 만드는 회사 제품조차도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충분히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래서 뭐 요런 것들 국내에서 나온 것들은 뭐 2,000원, 3,000원이면 살 수 있고 근데 요거는 완전 싼 브랜드예요. 다나미? 그냥 막 쓰고 버리는 그런 붓들이죠. 이렇게 싼 붓들은 이게 수채화할 때 사용하기보다는 주로 아크릴 컬러 같은 그런 거 아니면은 붓이 망가질 수 있는 재료들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만든 붓 중에 미대 입시 준비하시는 친구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바바라라는 붓이 있어요. 근데 바바라 붓을 이렇게 큰 거를 사려면 너무 비싸요. 몇만 원 합니다. 못 사요 절대. 사도 이게 그렇게 큰 붓이 필요가 없고요. 이게 입시 미술 준비하고 이게 아닌 이상은 A3 이하? 뭐 A4 정도? 그 정도 사이즈에서 그림 그리는 거 즐기신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작은 세필 종류는 이건 아니고 제가 지금 바바라 붓이 안 보이거든요. 바바라 붓 어디 갔나? 저도 제가 요게 이게 제가 많이 사용하는 이렇게 미니 팔레트예요. 들고 다니면서 쓸 수 있고 여기다가 물감이 원래는 딱딱한 고체 케이크 물감이 들어있었는데 지금은 다 써가지고 아까 그 보여드렸던 일본 물감 그리고 우리나라의 준 전문가용 물감들을 다시 리필을 해서 짜가지고 쓰고 또 짜가지고 쓰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2000년도에 샀거든요. 지금 2019년이니까 지금 19년째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팔레트를 19년째 사용하냐고 그러는데 이게 팔레트 괜찮은 거 사면 또 자기에게 잘 맞는 거 사면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진짜 이렇게 들고 다니기가 너무 편해요. 이렇게 이 안에다가 또 붓도 두세 개 가운데다 홈에다 넣어서 들고 다니면 뭐 별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종이컵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상당히 편리한 것 같아요.
근데 저 미리 팔레트 안에 저 바바라 붓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근데 안 보여요. 바바라 붓 어디 갔지? 이상하다. 분명히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 또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붓을 사시면 이렇게 좀 긴 붓이 있어요. 또 이렇게 길이가 짧은 붓들이 있어요. 이제 긴 붓과 짧은 붓은 약간 용도가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이 짧은 붓이 훨씬 좋아요. 짧은 붓. 그러니까 만약 내가 처음 좀 세필 살 거다 하는 친구들은 짧은 붓 사세요. 짧은 붓. 짧은 붓을 사시면 이게 훨씬 잘 그려지고, 연필처럼 이렇게 그립감이나 사용하기도 편하고, 어차피 이렇게 긴 거 사도 나중에 불편해서 뒤에 이렇게 칼로 잘라내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리고 그 바바라를 찾아야 되는데, 내 바바라 붓 어디 갔나? 바바라는 지금 안 보이고 엄청 비싼 붓이에요. 근데 이게 보시면 제가 껍질이 지금 포장이 되어 있는데, 포장을 뜯어야 되나? 이 붓은 진짜 뭐 수채화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진짜 하나씩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붓이죠. 아마 요거 붓 한 자루의 가격이 20만원 넘을걸요. 20만원도. 저도 사놓고 제대로 써보질 못하고 맨날 어디다 이렇게 놓고 감상만 하는 거예요. 이 붓이. 이 붓 엄청 부드러운데, 이게 다람쥐 꼬리테를이에요. 다람쥐. 엄청 부드러워. 보시죠? 보이시죠? 부드러운 거. 그리고 이게 보면은 다 천연고무하고 철사, 그리고 막대도 다 이렇게 장인이 깎아가지고 이렇게 철사 감아서 붓털도 뭐 설명서에 보면 하나하나 현미경으로 관찰해가면서 가장 좋은 붓털을 골랐대요. 골라가지고 뭉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붓도 있어요, 세상에. 근데 이런 붓 사잖아요. 쓸 것 같죠? 못 써요. 저 이것도 제가 대학교 2, 3학년 때 샀으니까 한 17년, 18년이 넘었거든요.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요. 아까워가지고 못 쓰겠어요. 그 완전 눈요깃감이에요, 눈요깃감. 그 붓이라는 게 막 쓰고 또 망가지면은 또 새로 바꿔서 쓰고, 또 바꾸면 내가 그만큼 전에 있던 붓을 잘 쓴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좋은 일이잖아요. 내가 붓을 잘 써서 하나 망가뜨리고 새 붓을 산다는 거 얼마나 뿌듯한 일이에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붓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와, 또 돈 든다, 그걸 또 사야 되냐, 이게 아니라 소모품이다. 소모품은 계속 바꿔주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감은 너무 저가형, 진짜 뭐 10,000원, 20,000원짜리 이하의 물감보다는 그래도 최소한 30,000원에서 한 70,000원 사이에 나오는 국산 준전문가용 물감 정도로 시작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붓 같은 경우에는 큰 붓은 가급적 저렴한 뭐 국산이나 중국산 같은 저렴한 붓 쓰셔도 무방하고요. 대신 중국산은 털이 잘 빠져요. 이렇게 배경색을 막 칠하고 있는데 붓털이 막 빠져요. 그래서 국산이 좀 더 낫고요. 이게 세필 같은 거 있죠. 특히 작은 붓 세필을 아주 많이 사용하거든요. 거의 제가 봤을 때 붓을 쓰는 데서 7, 80% 이상 세필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세필은 털이 워낙 이게 많지 않다 보니까 가격이 저렴해요. 아주 비싼 브랜드 회사에서 나오는 세필도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4, 5천 원 정도에서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뭐 일본이나 뭐 다른 외국의 유럽의 브랜드 사셔도 되는데, 저는 일본의 바바라라는 회사를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한 두세 자루만 있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여기에 보면은 세필에는 번호 같은 게 매겨져 있거든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6호라고 되어 있어요. 6번. 그리고 얘보다 좀 작은 얘 같은 경우에는 5번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제가 그동안 써본 경험으로는 둥근 붓으로 사시고 일본의 바바라 붓이 좋은 것 같고, 4호 그리고 7호, 만약에 나는 더 섬세한 거 그리고 싶다 하면은 2호, 4호, 7호 이렇게 세 자루, 이 정도만 세필을 사시면 섬세한 부분들을 이렇게 색칠하실 때도 진짜 이 색칠하는 그 즐거움을 좀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냐면, 우리 아들한테 제가 이런 물감을 짜서 보낼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친구들은 다 이런 물감을 가져올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색도 안 섞이는 진짜 완전 저가형, 이거 사실 보면은 공기가 반이에요. 공기가 반이 튜브 속에. 물감도 거의 안 들었어요. 그리고 얘는 굳히잖아요. 팔레트에다가 짜서 굳히면 마르고 나서 팔레트에서 그냥 떨어져 버려요. 바스러지면서 쿠키 부서지듯이 그냥 바스러져요. 그리고 이건 쓸 수가 없는 물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아들에게 비싼 물감은 뭐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한 3만원에서 7만원 사이에 나오는 그런 준전문가용 물감을 짜서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럼 아들이 색깔도 좀 더 이쁘게 나오고, 또 색을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즐거움 느끼고 나면 아마 이 물감으로 색칠하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잘하면 뿌듯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가 그걸 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잘하는 거랑 좋아하는 거랑 되게 헷갈려 해요. 좋아하면 잘한다고 생각하시고 반대로 잘하면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좋아하는 건 내 마음이 가는 문제고 잘하는 건 그 마음만큼 이게 연습이 되고 숙련이 되면 누구든지 간에 기본적인 어떤 것들은 다 잘하게 돼요. 그 물감 못 쓴다는 분들의 공통점, 물감을 많이 안 써보신 분들이에요. 제발 물감 좀 많이 써보고 그 다음에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저에게 뭐가 안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물감 잘 사용하는 팁이 많거든요. 여러분에게 그냥 공짜로 다 알려드릴게요. 공짜로 다. 아셨죠? 나중에는 재료를 좋은 거 나쁜 거 아니면은 비싼 거 싼 거 안 가려도 돼요. 오히려 시작할 때는 조금 더 나은 걸 쓰는 것이 이 미술에 접근하는 굉장히 좋은 과정입니다. 여러분 제발 재료에 투자하세요. 어디에 투자해요? 재료에 투자하세요. 어디에요? 재료예요. 제 말 듣고 있어요? 아무도 안 듣고 있죠?